자,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는 카테고리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이제 상품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뭐 인서트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종종 인서트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내가 하려는 카테고리가 없으면 또 만들어서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권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판매자가 일단은 하는 걸로, 판매자 이상이면 하는 걸로. 그러면은 권한이 해당되는 게 이게 지금 판매자 이꼬르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관리하면서 판매도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요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는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매자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1번 회원 1, 관리자 9, 그 사이에 그 등급을 한 개 만들어서 한 7이나 5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관리하는 것을 이제 DB에서 1번 DB에서 직접 입력한다. 2번 등급 관리하는 걸 또 따로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어떻게 만들 건지는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등급 관리는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입력을 해도 무관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등급에 해당되는 것도 잘 만들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바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단에 그 자바 쪽에 ORG, 지금 ORG 제락에 해당되는 거 보드 컨트롤러 쓰고 있는데 저희가 패키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지금 만드시는 거는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들어 쓰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 컨트롤러 필요하고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매퍼 필요하죠. 인터페이스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서비스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부여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에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되시겠죠? 네, 맞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냥 관리자로 짜겠습니다. 등급이 이제 1번, 일반하고 2번 관리자만 있어가지고 관리자 메뉴에다가 저희가 추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XML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보드 나와 있는 요 패키지 중에서 이렇게 다 잡아보시면 이 안에 저희가 이제 보드 컨트롤러부터 부여까지 그냥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 패키지 이름이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쓰고 있으니까 카테고리, 여기 보드 말고 그냥 카테고리. 이게 상품 관리면 이제 구스 카테고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는 카테고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중간에 패키지가 org.제락의 카테고리입니다. 아시겠죠? 부여. 되셨나요? 복사. 오케이. 카테고리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중간에 그 서비스 쪽도 카테고리의 서비스. 카테고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도 이제 카테고리의 컨트롤러. 카테고리의 컨트롤러. 보드 지우고 카테고리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매퍼도 보드 매퍼가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 매퍼 쓰시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죠? 네. 만들어졌고, 이름 바꾸기. 여기 안에는 클래스들 전부 다 이름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이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드 컨트롤러 F2키 눌러서 지금 보드 대신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카테고리인데 C자 대문자로. 그래서 C자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거 카테고리를 좀 복사해 놓고 하시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피니시 해주시고, 네. 이게 전부 다 바꿔주시면 돼요. F2키 누르고, 보드 지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매퍼. 쉽다. 그죠?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서비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서비스 인풀, 피니시, 그 다음에 이제 부여도, 카테고리 부여. 피니시. 됐죠? 이렇게 해서 파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ML. 그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안에 org의 제락에
지금 이제 보드 복사했죠? 그리고 보드를 그냥 통째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제락에다 컨트롤 V 해주시고, 카테고리로, 그 이름,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드 말고 이제, 예, 카테고리로 이제 바꿔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카테고리 아래 매퍼 안에 이제 보드 매퍼로 되어 있는데, 보드 매퍼 이름 바꾸기 해서 여기다가 카테고리, 보드가 아니라 카테고리 매퍼.xm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매퍼.xml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퍼.xml. 그, 이쪽에 일반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그 일반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라고 이제, 카테고리 관리, 카테고리, 리스트, 뭐, 카테고리로 전부 다 해서, 리프레시 올,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서, 붙어 있는 것도 블랭크 띄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꿔주시고요. 그 바꾸는 김에 보드라 소문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소문자 카테고리로 바꿔라. 카테고리 바꿔주세요. 그 케이스 센시티브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대소문자 구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올 사용하시고, 이제 대문자 보드 B로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C로 되어 있는 걸로 리프레시 올 그래서 전부 다 바꿔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눈에 그냥 보이니까 검색은 그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페이지 처리 필요할까요? 카테고리가? 페이지 처리 필요해요?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을까? 카테고리별 상품 종류 근데 상품 종류인데, 네, 없던 걸로. 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검색이나 이런 걸로 쓰셔도 되는데, 검색도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눈에 그냥 보이시니까 그냥 가나다 순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얘는 조회수 증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인크리즈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거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보기도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냥 항목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은 필요합니다.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사용하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트랜잭션 처리 뭐 이렇게 써서 사용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수정 필요하고요. 카테고리 수정, 그 다음에 삭제. 여기는 삭제인데, 카테고리 삭제도, 카테고리 삭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CRGD 중에서 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울 거 지워주시면, 지금 라이트는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쪽에 저희가 라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얘를 셀렉트 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냥 인서트 할 때 저희가 그 키 자체를 시퀀서로 쓰진 않죠. 카테고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카테고리 등록하는데 그냥 그 여기 숫자 써가지고 맥스 서브 쿼리 써가지고 사용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고 키로 쓰는 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사용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보기는 없습니다. 보기 지우세요. 지우시고 조회수 1증가 이런 거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됐죠? 페인 처리가 검색 이런 거 검색 따위는 없습니다. 이게 정렬을 뭘로 할 건지 검색은 붙여 놓을까요? 별로 필요 없겠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워 사용하고 됐죠? 그 다음에 그 페인 처리 안 하니까 getTotal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페인 처리를 하지 않고요. 됐죠? 리스트는 필요하고요.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저희가 카테고리 리스트를 뿌릴 때 그냥 이제 카테고리 분류번호 이런 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DB 참조하셔서 저희가 보시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쪽에 셀렉트 문장을 쓰셔야 되는데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카테고리 코드 1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요. 코드 2도 가져오세요. 코드 2 가져오시고요. 되시겠죠? 1하고 2 여기 분류를 해당되는 거 가져오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도 가져오자. 이렇게 from 어디서 그 페인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바로 쓰시면 됩니다. 테이블 이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거 1번에 해당되는 건데 카테고리 2가 0인 것만 찾아가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존재하면 존재해서 이렇게 쓰시고, 카테고리 2가 만약에 0으로 되어 있는 거,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그 카테고리 2가 0인 것만 가져오자. 근데 카테고리 중에서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면 뭐 카테고리 0이 아닌 거를 가져오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1차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걸 가져오자. 두 번째는 이제 2차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자. 이해되시나요? 그 카테고리 쪽에서 맨 처음에 전체 카테고리 들어올 때는 이제 카테고리 1을 집어넣지 않고 그 리스트를 가져오면 이제 1차 카테고리를 가져오는 거고요. 얘가 있으면 이제 2차 카테고리까지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가져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테이블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족구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저희가 외어 문장을 써가지고요. 외어 문장 쓰시는데, 외어 문장 안에 이제 if 문장이 한 개 더 붙으셔야 돼요. if 붙어서 샵 여기는 그 가져오는 게 중에서 카테고리 언더바 뭐 코드 1이 비어있다. 얘 타입을 자바 타입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쓸 거거든요. 인티저 타입으로. 아시겠죠? 인티저 타입으로 써서 얘가 만약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1이 만약에 이게 0입니다. 0.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리스트를 뿌릴 때 얘는 이제 1차 분류에 해당되는, 대분류에 해당되는 걸 가져와 주세요. 이런 거고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근데 if 문장에는 if 다음에 else 이런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if 다음에 여기 if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else 태그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있는 경우 0이 아닌 경우 0보다 크게 되겠죠.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카테고리 코드 1이 0이면요 그 대분류만, 요거는 대분류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때 저희가 대분류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자. 코드 1번에 해당되는 대분류만 가져오기 쓰셔가지고 조건을 쓰실 때에 저희가 where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뭐 언더바 코드 2가 0인 거 0인 거 해당되면 가져오시면 얘가 이제 그 코드 1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인데 코드 2가 0인 거, 얘가 이제 대분류만 가져오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얘가 이제 코드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중분류를 가져오자 이런 얘기예요.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요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시면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카테고리에 언더바 코드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게 이거랑 같아야 돼요. 같다가 이게 이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가요? 오라클 DB에서 같다.
이제 카테고리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한 개 워커스페이스 한 개 다시 열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워커스페이스. 네, 별표로 하겠습니다. from 쓰시고, 맨 처음에 가져오실 거는 이제 카테고리에서부터, 카테 언더바, 이제, 카테고리. 카테고리. 예, 카테고리에서부터 가져오는데, 그 외형 문장 줘서, 이제, 저희가 카테 언더바 코드 2가 같다. 0하고 같다. 세미콜론.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꼴 두 개네요. 테이블, 카테고리, ty가 아니라 고리. 이렇게 해서 같다. 이게 이제 그 W입니다. W의 의류입니다. 의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류에 대한 이제 그 중분류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쓸 때에 카테고리 1번인 여기 1번인 거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시는데 여기에 이제 0번인 거는 빼야 되겠네요. 0번이 아닌 카테고리 2번이 0번이 아닌 걸 가져오자. 이렇게 N 쓰시고 아니다. 느낌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가져오시는 걸로. 됐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0번은 0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고, 예, 1번이 카테고리 1번에, 그러니까 샵 중괄호 열고, 저희가 샵 중괄호 열고, 우리 언더바, 지금 코드 1번이 넘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클릭을 해서 코드 1이 넘어오고 있는데, 중괄호 닫고, 이게 1번하고 같아야 되고, 됐죠? 카테고리 2번은 0이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분류만 가져오는 거죠.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W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 중분류, 대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똑같은 테이블에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고요. 대분류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중분류 테이블을 따로 만들면, 이렇게 안 쓰셔도 되죠. 얘네들은 이제 카테고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분류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그 중분류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넘버를 이쪽에 포린키로 잡아서 여기 프라이머리 키 있고 이제 포린키에는 넘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 쓰고 얘는 이렇게 요거는 대분류에 있는 리스트를 전부 다 가져오자. 근데 몇 개 없어. 그레이드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으시고 여기도 몇 개 없어.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얘가 요거를 합친 거죠. 플러스에서 둘 다 합쳐서 테이블 한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테고리. 되셨나요? 이게 지금 하시는 게 약간 복잡해 보이시면 여기 테이블, W 테이블에서 가져오자. 그냥 여기는 테이블을 여기 조건 없이 그냥 전부 다 가져오면 이게 W. 아시겠죠? 얘가 1번이에요. 1번이면 여기에 1번인 것만 가져오자. 이게 중분류. 그러면 요거 중에서 이게 0이다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없으시고 같은 것만 가져오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합쳐가지고 테이블 한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분류와 중분류가 테이블 한 개에 다 있다. 그 대분류는 이게 0이다.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게 0이다. 이게 대분류. 그 0이 아닌 거는 중분류. 아시겠죠? 이렇게 코드를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가져온 걸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안 넣어. 카테고리 리스트를 가져오자라고 하시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맨 처음 게 메뉴 중에서 맨 처음 거 정렬을 뭘로 하지? 정렬. 카테고리 정렬을 뭘로 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렬. 자, 코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기 때문에 네임의 가나다선이 훨씬 더 눈은 스캔하기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항목이 몇 개 없을 때는 근데 이제 대분류라도 한 20개 정도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스캔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코드로 했을 때는. 일단은 코드로 하는데 보여주는 거는 네임만 보여줘요.
네임은 보여주고 처리는 코드로 처리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처리는 코드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거라서 코드를 넘겨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네임을 보여줘요. 되시겠죠?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요 탭이라는 걸 쓸 거예요. 탭, 그 토글 탭 이렇게 해서 이제 탭이라는 걸 써가지고 저희가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다시 뿌리는 걸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할 거다. 되시겠죠? 네, 구성은 이런 구성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분류별로 이게 했을 때 코드별로 했으니까 여기는 오토바이 뭐 코드 1번에 해당되는 걸로 쓰고 얘는 코드 2번에 해당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형 문장을 썼는데 외형 문장 뒤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정렬을 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쓰셔야 돼요. 근데 얘가 대분류가 가져왔을 때와 중분류가 가져왔을 때의 정렬 방식이 틀려요. 이해되시겠죠? 정렬 방식이 틀려서 똑같이 하려면 카테고리 1번을 1차 정렬로 그 다음에 카테고리 코드 2번을 2차 정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적용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더바이를 쓰셔야 돼요. 가져온 다음에 오더바이를 한꺼번에 쓰시려면 오더바이 쓰시고요. 1차 정렬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카테 언더바 오른쪽 정렬입니다. 코드 1번 1차 정렬 콤마 얘는 이제 여기 대분류를 가져올 때는 코드 1번만 가져오기 때문에 코드 1번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고 카테고리 2번은 0이에요. 그래서 이 정렬을 해서 이제 그 오른쪽 정렬을 하자 이렇게 쓴 거고요. 콤마 2차 정렬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2. 그 저희가 중분류를 가져올 때는 이제 같은 코드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게 되고 코드 1번은 같은 걸 가져와요. 또 전부 다 똑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정렬 하나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실질적인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1차 정렬과 2차 정렬 둘 다 어센딩입니다. 어센딩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리스트 가져오는 거를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리스트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는 없습니다. 이건 내용은 보기는 없으시고 등록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등록하는 쿼리 이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등록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해서 쓰시면서 카테고리가 뭐가 필요하지? SQL 디벨로퍼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 저장할 때 이미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하셨는데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스키마 상품관리 스키마에 보시면 밑에 카테고리를 맨 처음에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인서트 할 때 사용하는 거 기본 사이즈 카테고리 여기 있죠?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여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분류 인서트 할 때 그 다음에 중분류 인서트 할 때 좀 다르대요. 그죠? 쿼리 자체가 좀 틀려요. 이해되시겠죠? 쿼리가 좀 틀려서 그 얘는 이제 그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거고 어떨 때는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1번 그 if 문장을 써서 분리해서 사용한다.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 두 군데를 분리해서 if 문장을 두 군데를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썬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한다. 지금 이제 여기 번호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번호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 코드 1번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코드 1번 코드 2번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직접 입력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쿼리가 조금 많이 달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 할 때 라이트에서 사용을 하실 때에 따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다르면 if 문장을 많이 붙이는 것보다 따로 만들어서 메소드를 따로따로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if 문장을 계속 만드시는 것보다 동적 쿼리를 만드시는 것보다 여기 w insert 여기 해당되는 것을 복사한 게 하세요. 하시고요. 라이트 부분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얘는 셀렉트에서 쿼리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플러스 1에서 카테고리고, 요거는 지금 인용을 받아야 되죠. 그 카테고리 네임입니다. 카테고리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언더바를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샵 중괄호 열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됐죠? 그 뒤에 셀렉트는 아니죠? 셀렉트는 아니시고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되셨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라이트이긴 한데 얘는 이제 w를 사용할 때 외소도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따로따로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w를 써라. 근데 라이트 id가 라이트인데 그 w 중분류 w 뭐라고 쓰면 좋지? 뭐라고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등록인데 카테고리 w에 대한 등록입니다. w 등록. 그 right 그냥 big 원래 big 뭐 first 뭐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big이라고 써놓을게요. big 제일 큰 거다. 뭐 이렇게 써놓고 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예. 자 이제 중분류에 대한 등록을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if 문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고요. middle 됐죠? 예. 유노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쓸 때는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가 있어야 돼요. if 이런 거를 이제 if 문장으로 막 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 밸류스에서 셀렉트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얘가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셀렉트에서 여기 카테고리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요게 그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2번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그 샵 해가지고 써서 처리해서 이제 받는 거를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밸류스 쓰시고 샵 중괄호 열고 카테고리 1번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로 받아요. 콤마 쓰시고요. 되시겠죠?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그 맥스로 받아요. 되셨나요? 맥스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고요. 이때 코드 1번이 아니라 2번에 해당되는 거. 됐죠? 2번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이게 카테고리 1번하고 같은 거를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여기다 외형 문장이 한 개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셀렉트에서 요거 셀렉트에서 요걸 가져오게 되는데, 플러스 1 해가지고 가져오고, from은 이제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가서 처리를 하고, 됐죠? 처리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조건을 이용해서, 제 카테고리, 카테 언더바 코드 1이, 코드 1이 같아야 돼요. 이꼬로 샵. 예, 카테고리 1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같아야 합니다. 1번 데이터는 이제 카테고리 코드이고요. 코드 1이고요. 아시겠죠? 코드 1에 해당되는 게 인서트 돼야 되고, 2번 데이터는 코드 1과 같은 번호 중에서 제일 큰 것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와서 코드 2를 채운다. 이게 코드 2번입니다. 코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채워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테고리 네임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해봤냐면 저희가 인서트 할 때 SQL 디벨로퍼에서 이미 그 저희가 대분류 말고 중분류 할 때, 여기 있죠? 중분류에서 쓸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1번, 요게 카테고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카테고리 2번.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임. 되시겠죠?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코드를 바꾸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중분류와 대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얘는 이제 밸류스 쓸 때 요게 셀렉트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임 두 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세미콜론은 안 찍는 거 아시죠? 맨 마지막 세미콜론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워져서 사용하는 거. 얘는 두 개만 그 인서트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카테고리 코드 2를 입력을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0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SQL 이쪽에 저희가 이제 스키마 만드실 때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때 여기 이제 카테고리 2번은 디폴트를 0으로 집어넣었어요. 0. 그래서 0이 된다.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0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카테고리 2번을 집어넣는데 0을 세팅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까지